시장이 어지간하죠. 원래 수요일은 종목 영상 올려드리면서 또 거기에 플러스로 시황까지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보면 헛웃음 나죠. 이게 뭐 그냥 괜히 나온 그런 모습은 아닐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때 9월 달에도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 10월 달에는 또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주가가 올라올 때 좀 요렇게 조정도 거치고 또 올라오고 조정도 거치고 또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탄탄합니다. 근데 뭐 이쪽에선 잘 그랬죠. 쫙 올라왔다가 한참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갔다가 뭐 중간중간 출렁출렁 하기도 했지만요. 근데 9월 달부터는 너무 올라왔어요. 너무 올라왔고 그게 잠깐 조정받았다가 10월 달까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너무 크게 올랐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변동성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보시면요. 오늘 시장 보면 좀 진짜로 웃겨요. 웃겼습니다. 아침에 분 차트를 보시면 플러스로 출발했죠. 근데 9시 반 구간에서 마이너스 2.5%까지 빠졌어요. 잠깐 살짝 플러스로 출발했던 시장이 9시 반 구간에서 마이너스 2.5%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평상시에는 이런 변동성이 안 나오죠. 극히 이례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시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파생 시장을 오래 보다 보니까 시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잘 예측을 해 드립니다. 10월 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도 해 드렸어요. 10월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달이 되면 이게 재료가 공백 상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10월 말 정도에 미리 좀 예측을 해드렸죠.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때도 뭐 처음에는 양선 조금 났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양선 좀 났었는데 자, 이날 우리 또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추가로 뭐 현금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추가로 현금을 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마 현금 없이 그냥 이 변동성 전부 다 이렇게 닥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멘탈이 성하지 못할 거예요.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장에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황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 그때부터 토마토 TV에 방송 출연을 하나를 더 합니다. 요거는 그냥 캠으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매일 좀 하라 그래서 매일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안 기니까 뭐 알았다 그러고 진행을 하는데요. 10시 45분부터 보면요. 9시 45분. 9시 45분부터 토마토 TV 보시면 제가 데일리로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고 섹터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TV 방송 제목이 이재필의 마켓필입니다. 마켓필. 예, 그 이재필.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한다 그랬는데요, 제목을. 거기 보시게 되면 오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거기서도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출연할 때가 이때였어요. 여기 저점 찍을 때 이때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 라이브로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후장에 반등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나 뭐 섹터 뭐 이런 쪽들도 상당히 아마 그 방송 매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이 아시아 증시가 다 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일본하고 대만 뭐 다 지금 내일 아침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눈치 보는 겁니다. 자, 일본이 지금 0.3% 정도 하락, 대만이 0.69% 정도 하락했죠.
자, 아시아 증시들이 다들 이런 모습으로 마감됐는데 조금 하락했는데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관건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 갖고는 저 크게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물건을 없어서 못 팔잖아요. 사실 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칩 수출하는 거, 통제하는 거, 그거 계속 해야 된다. 우리가 쓸 것도 없다. 미국에서 쓸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칩들, 엔비디아는 GPU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또 실적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젠슨 황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도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젠슨 황이 연설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좋은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잡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좀 뭐 AI 거품에 대한 거, 뭐 감가상각 지금 뭐 2년, 2년밖, 최저 2년밖에 못 쓰는데 뭐 6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뭐 투자한 거 대비해 갖고 이게 성과가 나오느냐, 너무 엄청난 투자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못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 AI에 대해서 좀 그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고생할 수 있어요. 그걸 젠슨왕도 알고 엔비디아 쪽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얘기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시장은 또 좀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좀 뭐 상승하는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이거는 내일 시장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조금 길게 보면 우리나라 수급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 수급이 현물 시장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돼요. 어제까지 외국인들 11월 달 들어서 1조 3천억, 10조 3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자, 근데 오늘도 1조 2천억 팔았으니까 11조 5천억 정도를 팔았겠네요. 자, 외국인들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탄력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의 수급 변화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수급 변화가 있으려면 원달러 환율이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더 크게 뭐 강하게 세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수급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거 그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게 그 종목에 대한 영상 옛날에는 종목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광고도 안 하고 막 그래갖고 뭐 어디 떠벌리고 나 이거 한다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고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딴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이 채널은 제 지인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뭐 구독해갖고 들으시면 뭐 듣는 거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이 채널 운영하면서 단돈 1원도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 없습니다. 오히려 전기요금 들고 내 인건비 계산을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채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영상을 매주 올려드리고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그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저 한양ENG잖아요. 한양ENG. 지난주 수요일이면 언제예요? 자, 수요일이면 이때네요. 수요일 종가가 어 2450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 뭐 한 이틀 정도 시장 출렁거리면서 좀 빠졌었죠. 그랬다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 엊그저께 월요일 날이요. 22,150원까지 갔어요. 이거 여러분들 저 그냥 참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이런 거를 종목을 올려드리고 그럴 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다 똑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저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식을 자기가 잘 봐서 잘 할 수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영상 볼 필요도 없고 누구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오직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니까 유튜브에서 뭐 영상도 보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주식 보는 눈이 아직까지 없으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재필이도 다 똑같이 그렇게 보고 그냥 흘러 들으시면요. 기분 안 좋죠, 저는. 지금 그 영상 올려드린 거, 과거에 영상 올려드린 거, 그 수익률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영상 올려드린 종목들 수익률 한번 쭉 보시면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모레퍼스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모레퍼스픽. 자, 요거는 뭐 TV 방송에서 오늘도 저 두 번이나 얘기했죠. 저 거인의 시선에서도 얘기했고, 그다음 마켓필에서도 얘기했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거 중국 애들하고 저 일본 애들하고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TV 방송에서는 조금 표현을 순화를 시켜서 해야 되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했는데 지금 이건 유튜브 채널이니까 뭐 조금 좀 얘기 강도가 조금 세도 되죠. 아,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옛날에는 진짜 꼴보기 싫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둥 이딴 소리를 했던 그게 다카이치 사나예요. 지금 그 일본 여자 총리, 새로 된 여자 총리요. 근데 요즘은 이뻐 죽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을 세게 건드렸죠. 뭐 대만이 위험해지면 뭐 자위대가 거기 참전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중국 애들이 길길이 날뛰어요. 중국의 어떤 관료는 주일 중국 총영사는요. 다카이치 사나에 저 총 참수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저, 우리나라, 예, 독도 얘기를 하는데요. 야, 독도가 어떻게 일본 니네 땅이냐? 그거 한국 땅이야. 이런 얘기하고요. 맞는 얘기예요, 중국 애들. 그리고, 중국 쪽으로 여행을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를 하죠. 걔네들은 야, 이쪽 가지 마 그러면 우리 한번 당해봤잖아요. 2017년도에. 아주 그냥 싹 전멸되잖아요. 지금 이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쓰는 돈이 1조 9천억 엔 정도 된다 그래요. 요거는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변하니까 계산해 보면 한 18조에서 20조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아, 그중에 반만 우리나라 와도. 그쵸? 우리 지금 소상공인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하고는 중국도 조금 우리나라까지 척을 져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유화적인 손을 내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래서 이거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아모레퍼스픽 같은 종목이 좋습니다. 지금 이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요 실적부터 보시게 되면 이거 화장품 섹터는 대표적인 그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실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실적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어떤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 매출이 4조 1천억이었네요. 2023년도에 3조 6천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이 줄어들죠. 영업이익도 이때 2,100억이었는데 1,082억이에요. 자, 여기서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주가가 두들겨 맞는 거는 당연한 그런 일이었죠. 근데 2023년보다 2024년이 아주 싹 많이 나아진 건 아닌데요. 자, 매출액도 좀 늘었어요. 매출액도 한 2천억 늘었고 영업이익은 한 2배 이상 뛰었네요. 이때 1,082억이었는데 2,205억이니까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 실적 잘 나왔어요. 3분기까지 실적 잘 나왔고 올해 예상되는 거는 매출액 4조 2천억에 영업이익 3,900억. 작년보다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요걸 한번 보시면요. 이건 월봉으로 봐야 돼요. 자, 여기잖아요. 여기. 자, 2024년도에 또 한번 고점을 찍고 자, 여기서 뭐 이 구간에서 주가 급락하는 거는 그쵸? 당연한 겁니다. 실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한 거고 자, 여기는 실적이 좋아졌어요. 실적이 늘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 1,000억 나오던 때잖아요. 아까 1,000억 살짝 넘었던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실적 나아지고 올해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이때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좀 더 좋아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근데 뭐 지금 이게 여기서 작년에 좀 발끈했다가 두들겨 맞고 지금 얼마나 바보짓 하고 있습니까? 진짜 바보짓 많이 하고 있죠. 자, 요거 주봉이에요. 주봉이니까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딱 바닥 다지고 조금 뭐 아랫꼬리 달고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자, 주식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올라갔을 때 그 쉽게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니까 주가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오히려 신나게 깨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은 바보들이 하는 거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명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땅에 푹 처박혀 있을 때 실적 좋아지는데 못 오르는 거 있을 때 그리고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자꾸 싸우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그런 쪽일 것 같으니까 자, 이 아모레퍼시픽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